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지난달 래퍼 노엘의 음주운전으로 시끄러웠습니다. 노엘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당시 온라인에서는 노엘이 형을 덜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정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보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게 무거운 처벌을 피하는 방법일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없어서 처벌을 피하기에 더 유리하다, 이런 논리인데요.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요,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8%죠. 이런 내용으로 음주운전을 했을 때보다 처벌 수위가 오히려 더 높은 겁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에서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의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거죠, 거부하는 경우가. 노엘처럼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처벌은 더 세집니다. 윤창호법으로 강화된 음주운전 이진아웃 제도를 피하려고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음주 측정을 거부해도 똑같은 처벌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여왔던 것만큼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 아니어서 약간의 허점은 있는데요. 2019년 6월부터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 측정 거부에 관한 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보다 음주 측정 거부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이네요.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안미연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미연 변호사입니다. 오늘 안 변호사님이 나오신다고 해서요, 특별히 긴 사연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꼼꼼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사연 들어보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5년 전 결혼한 맞벌이 부부입니다. 사실 저는 외동으로 자라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껴 아이를 빨리 낳고 싶었죠. 하지만 아내 임신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임신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집안일도 아내 이상으로 감당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해 전엔 아내가 임신을 위해 직장을 휴직하겠다고 해서 동의해 주었고, 친구들과 숨 좀 돌리고 오겠다며 여러 차례 여행을 다녀도 잔소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갖기 위해 함께 노력해 준다는 자체만으로 고마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내를 위해 보약을 지어주시고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수시로 챙겨주셨죠. 그럼에도 임신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 옷장에서 피임약을 발견했습니다. 아내에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추궁했더니 그동안 피임약을 먹으면서 임신을 고의적으로 미뤘던 겁니다. 아이를 갖기 위한 저의 노력은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이 일로 우리는 한 달 넘게 크게 다퉜고 결국 아내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5년 동안 저와 부모님까지 속인 아내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으로 가버린 아내와는 이혼을 전제로 이 얘기를 했는데요. 아내가 신혼집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해달라고 해서 협의 이혼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혼은 물론 위자료도 꼭 받고 싶습니다. 아내의 거짓말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건데도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할까요? 네,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남편인데 이런 남편과 달리 아내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지 않았던 걸로 보이네요. 네. 지금 자녀 문제는 사실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부분을 상의도 없이 이제 일방적으로 진행을 해서 이제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 이제 민법 제 840조 6호를 보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사연은 이 조항에 따라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남편이 아이를 원하는 거를 알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죠. 예, 같이 노력을 했다고 네. 했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임을 한 걸로 보이니까 이게 이제 혼인을 유지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아내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았을까요? 만약에 아내가 진정으로 이제 임신의 준비가 안 되었다거나 아니면 네. 자녀를 양육할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했으면 이 부분이 굉장히 남편한테 중요한 사정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쵸. 남편과 미리 상의를 하고 임신 계획을 조율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내는 그런 것 없이 남편을 속이고 일방적으로 5년간이나 피임을 하면서 남편을 기만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편에게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주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뭐 사실 요새는 아이를 원하지 않고 둘만 잘 살자 이런 부부도 있기 때문에, 그죠? 네. 아이와 관련해서 당사자가 서로 논의한다면 이 부분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데, 이 사연에서 지금 보기에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강력히 원하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알면서도 남편 몰래 피임하는 방식으로 배우자를 속였다. 네. 지금 이 부분이 문제이다. 이제 이 부분을 청취자분들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남편은 이럴 경우에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네. 이제 그것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아내가 5년 동안 남편을 속였다는 거는 뭐 네. 사연을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됐고, 사연을 보면 지금 남편이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고 아내가 임신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직장의 휴직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다 동의를 해줬거든요. 네.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자신의 잘못이 발각됐을 때 뭐 그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네.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혜로운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그냥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셨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맞아요. 변호사님 말씀하신처럼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는 것은 그리 무리되는 주장은 아닐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남편이 이제 이렇게 원했을 때 어쨌든 부인은 나는 아직은 아니니까 시기를 좀 조절하자 뭐 네. 이렇게 논의를 했었어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게 미안해서 말을 못하고 지냈다 하더라도 최소한 본인이 피임한 사실이 알려졌을 경우에 남편의 이해를 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남편을 좀 납득할 수 있게 그리고 향후에 본인의 어쨌든 진정한 의사를 전달하면서 그렇죠.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나가버린 부분. 혼인관계를 네. 너무 쉽게 포기를 해버린 거죠. 네, 그게 문제가 되겠군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 시어머님도 며느리를 위해서 보약도 지어주시고 막 하셨다고 해요. 이 경우에 어떻게 시어머님의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사실 시어머니의 배신감 또한 물론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가사소송상으로는 청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네. 고민해 본다면 이제 민사소송의 방향을 고민해 볼 수는 있겠는데 네. 지금 민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위법한 가해행위라는 전제 조건이 그 달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내가 직접적으로 시부모에게 위법한 가해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행위는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부분은 남편이 이혼 소송을 하면서 네. 남편의 위자료를 증액하는 사정으로 주장을 해볼 수는 있어도 단독적으로 시부모님이 아니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크게 실익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네. 자, 지금 마지막 고민입니다. 남편을 속인 아내에게 이제 유책 사유가 있다는 전제에서 재산 분할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못한 배우자에게도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네. 부분들을 많이 이제 고민하시는데 사실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 분할 청구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분할은 이제 혼인 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을 이제 기여한 만큼씩 해서 나누는 데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내가 만약에 그 신혼집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부 공동 재산이든 형성이나 유지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으면 재산 분할은 그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여기서는 이제 기여도가 얼마가 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생활비 분담이 이루어졌는지, 신혼집이 어떻게 됐는지에 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변호사님이 사건을 진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5년 정도 되는 경우에 어느 정도로 재산 분할이 되나요? 지금 혼인 기간이 한 5년 정도 되고 맞벌이를 했다고는 했었는데 사연을 보면 또 아내가 휴직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남편이 그 가사 분담도 많이 더 했다고 많이 지금 했던 되어 것으로 있으세요. 보여서 아내는 지금 사연 속에서는 5대5 기여도를 주장한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아내의 좀 무리한 욕심으로 판단이 되고요. 거기까지는 좀 네. 이루어지진 않을 것 네. 같네요. 그래서 네. 아내가 무리한 요구를 해서 협의혼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아내가 후회할 수 있는 포인트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소송하거나 상담을 하면서 일단은 좀 당사자 사이에 협의해보고 조정을 해보시라고 권유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 금액이 일방적으로 너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높은 금액, 뭐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을 주장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가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 사연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요, 그 두 사람이 다를 수는 있어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를 수 있는데 문제는 결혼을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가치관을 가진 배우자와 어쨌든 갈등을 조정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 예,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실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네요.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은 해줘야 된다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안미연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신승훈의 날 울리지 마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